표현되어 보이는 것이 다다. 사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윈도우 사업의 한계로 성장이 멈췄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일으켜 세운 CEO다.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의 뒤를 이어 2014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된 그는 2018년에 애플을 따라잡고 8년 만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만든다. 그는 취임 후 조직 내 불화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면서 조직 문화 혁신에도 힘을 쏟았다. 취임하자마자 임원들에게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를 읽게 했다.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또 솔선수범한 리더로 유명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공감이라는 가치를 심으려 노력했다. 단순하게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감으로 이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영혼을 뒤흔드는 특별한 영감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때문에 공감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것이 팀원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면서 경청이야말로 리더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그 경청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K그룹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 부장, 사내 소통 강사로도 활약하는 바로 밋 A 차장이 아래 팀원의 소원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왔다. 올해 초부터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는 입사 4년차 H 사원이 P 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보고할 때마다 위축되고 긴장이 된다는 것이다. 가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의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공감도 해주고 인정 칭찬도 해달라는 요청이다. P 부장의 반응에 따라서 H 사원의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오가는지 살펴보자. H 사원의 보고, 부장님, 이번 프로모션 기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심하게 꺾이고 있고 그나마 온라인 매출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온라인 쪽으로 마케팅 자원을 집중해서 진행하려는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P 부장의 반응 1. 그래. 그렇게 해보지 뭐. H 사원의 속마음. 뭐가 그렇고 뭘 그렇게 해보라는 것인가.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들은 거 맞아? 분명히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실 게 뻔하다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영혼 없이 반응하는 부장님, 야속하고 섭섭하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 P 부장의 반응 2. 그게 가능하겠어? 그냥 기존대로 오프라인에 집중하도록 하지. H 사원의 속마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호기심이 마구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그 부장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리게 된다. P 부장의 반응 3. 무슨 말이지? H 사원의 속마음. 알아들으시는 듯 고개도 끄덕이고 관심도 가져주시는 모습이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부장님의 마음은 어딘가로 출장을 다녀오셨나 보다. 10분도 집중해주지 않는 부장님을 믿고 가도 되는 걸까?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다. 오랜 시간 동안 P 부장과 코드를 맞추어 일한 A 차장은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투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아는 이들은 몇 명 안 된다. A 차장을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P 부장의 리더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연하다. 표현되어 보이는 것이 다다.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의도, 훌륭한 리더십의 자원이 있어도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래도 A 차장이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불편한 피드백도 해주니 말이다. P 부장은 A 차장의 조언 이후에는 보고를 받거나 미팅을 할 때 정말 잘 들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상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답답하고 힘이 빠져버린 P 부장, A 차장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공감해야 직원들에게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다음은 A 차장이 P 부장에게 전한 몇 가지 조언이다. 첫째, 보고하러 들어오는 팀원을 무덤덤하게 대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앉아서 무표정하게 계시니 취조받으러 들어가는 기분이랍니다. 둘째, 일단 보고가 시작되면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다른 생각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 공간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해요. 셋째, 보고하는 팀원 말에 맞장구를 쳐주세요. 중간중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말이 꼬입니다. 넷째, 보고하는 사람의 기분도 살펴주세요. 감정을 알아봐 주는 게 공감입니다. 다섯째, 보고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 질문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셔야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을 합니다. 여섯째, 궁금한 내용도 물어봐 주시고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호기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일곱째, 보고한 내용에 대해 팩트 기반의 인정, 칭찬도 해주세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네. 같은 두루뭉술한 인사치레는 더 이상 안 먹혀요. P 부장은 A 차장의 조언을 메모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들이 경청도 아니고 공감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반성이 밀려왔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일단 하나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A 차장에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받은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되묻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도해봤는데 보고하는 팀원들의 얼굴 표정이 살짝 밝아지는 순간을 보게 되었다. 우리에게 공감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렵게 다가온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세대는 감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시절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공감을 하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다. 공감을 감정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곤란하다. 또한 공감을 상대의 감정을 알아봐 주거나 측은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동정 또는 연민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지협적이다. 공감은 상대의 가치관과 그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결국 공감도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들은 내용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주장이든 자신과 강하게 접촉된 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와 내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들은 내용에 대해 맞장구를 쳐주거나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한편 공감을 한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P 부장처럼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작은 성공이 큰 공감의 무대로 당신을 초대하게 될 것이다.